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시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식에 대한 어휘 그리고 또 소식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표현을 공부해 보았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좋은 소식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또 소식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표현,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좋은 소식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그런 소식들, 또 전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소식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임신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역시 임신하다, 출산하다. 출산하다는 아이를 낳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사다. 네, 집을 사요. 좋은 소식이죠. 네. 그리고 또 차를 사고요. 취직하다, 승진하다, 합격하다. 네, 여기까지 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학금을 받다. 이미 여러분이 장학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장학금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돈을 내야 하는데, 네, 그렇죠. 대학교나 네, 이런 데 돈을 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내지 않고 다른 뭐 학교에서 내거나 아니면은 나라에서 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돈을 주는 거. 네, 이걸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학금을 받다. 네, 이러한 것들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대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세종한국어 1에서부터 항상 들었던 이름이에요. 우리 세종한국어에 나오는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름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진 씨, 마크 씨, 타완 씨, 또 누가 있죠? 뭐 민수 씨, 네. 자,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대화로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해 들으려고 합니다. 자, 타완 씨의 새로운 소식인데 타완 씨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마크 씨, 타완 씨 소식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타완 씨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저도 타완 씨가 결혼한 후로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아이는 아들이라고 해요. 타완 씨를 꼭 닮았다고 해요. 타완 씨가 정말 행복해 하겠네요. 그런데 타완 씨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에서 산다고 해요. 부모님 댁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고 해요. 타완 씨 정말 대단하네요. 더 있어요.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차도 샀다고 해요. 네, 잘 들어보셨어요? 타완 씨에게 네, 어떠한 소식이 있었나요? 네. 자, 어, 우리가 그 이제 전하는 말, 인용이라고 하는 그 전하는 말을 배웠었죠. 네, 거기서 배웠던 표현들 이제 다고 해요가 계속 이 대화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자, 이 대화에서는 어, 정말 맞는 표현으로 그래서 다고해요, 다고해요, 다고해요 다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좀 짧게 말하는 거 있었죠. 네, 말할 때만 사용한다고 했던 대요,
네, 라는 거, 그쵸. 다고해요를 돼요, 나았대요, 뭐뭐 돼요. 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말을 할 때는 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쓰기를 할 때는 다고해요로 더 많이 한다고, 네,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다고해요라고는 많이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요로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문장씩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때 조금 대요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크 씨, 타완 씨 소식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타완 씨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대요. 타완 씨가 언제 결혼했죠? 네,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타완 씨가 결혼한 후로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아이는 아들이래요. 타완 씨를 꼭 닮았대요. 타완 씨가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런데 타완 씨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에서 산다고 해요. 네, 여기서도 고향에서 산대요. 부모님 댁 근처에 작은 집을 샀대요. 타완 씨 정말 대단하네요. 더 있어요.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차도 샀대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다고해요를 돼요, 그리고 라고해요를 레요, 네,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다고해요, 라고해요로 연습을 해보시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잘 되면 또 레요, 돼요, 네, 이렇게 바꿔서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타완 씨에게 있는 새 소식 뭐였죠?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 살죠? 네, 고향에서 살아요. 작은 집을 샀어요. 또 승진도 했고 차도 샀어요. 와, 타완 씨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이 있네요. 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들으면서, 네, 다시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마크 씨, 타완 씨 소식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타완 씨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저도 타완 씨가 결혼한 후로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아이는 아들이라고 해요. 타완 씨를 꼭 닮았다고 해요. 타완 씨가 정말 행복해하겠네요. 그런데 타완 씨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에서 산다고 해요. 부모님 댁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고 해요. 타완 씨 정말 대단하네요. 더 있어요.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차도 샀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타완 씨의 소식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소식을 들었으니까 좋은 소식에 대해서 또는 뭐 나쁜, 좋지 않은 소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반응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을 모으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요, 네,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친구가 결혼을 하거나, 뭐, 친구의 집들이에 가거나, 아니면 아이의 돌잔치에 가거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요, 그냥 혼자 선물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같이, 네, 같이 돈을 모아서,
네,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그 돈으로 같이 뭐 파티를 하거나 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그런 것을 많이 해요. 네, 같이 돈을 모아서 뭐 같이 그것을 사용하는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이렇게 돈을 모읍니다. 자, 그 다음에 꽃을 보내다. 그쵸. 우리 또 좋은 일에도 꽃이 있지만, 제가 그때 우리 그 다른 문화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어, 누군가 네, 돌아가셨을 때에도 네, 우리 꽃을 네, 책상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네, 장례식장에 이제 꽃을 놓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꽃을 보내다. 그 다음에 선물을 보내다. 네, 그쵸. 좋은 일에 항상 선물. 그리고 카드. 네, 카드를 보내다. 네. 그 다음에 축하하다. 그쵸. 좋은 일에는 네, 축하해주죠. 네, 축하한다고 뭐 인사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뭐 네, 전화도 하고, 네, 찾아가기도 하고,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네요. 모르는 척하다. 자, 모르진 않아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나 그거 몰라요. 모르는 것 같이, 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 사실 그렇게 좋은, 네, 건 아니지만, 우리 사실 좀 잘 친하지 않은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네, 뭐 좋은 일이 있는데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가 좀 어색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좀 잘 모를 때 그냥 나는 그 일을 모르는 것처럼 네, 행동하면서 네,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문안을 가다입니다. 자, 친구가 또는 뭐 친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병원을 입원을 했을 때 우리 그 병원에 가서 인사를 하죠. 많이 아픈지 아니면 어떤지. 네. 이것이 바로 병문안이에요. 네.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병문안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위로하다. 자, 우리가 좋은 일,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축하를 하죠.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떡해요? 네,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요. 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위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뭐 꽃을 보내고 뭐 선물을 보내고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아니면 축하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위로의 말을 하거나 네, 이러한 반응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두 번째 대화에서는 병문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병문안을 갈 때.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한국 문화가 나와요. 한국에서는 병문안을 갈 때 또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지,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우리 대화 2번을 통해서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2번 먼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눈은 글을 따라서 읽어주시고, 네, 지금은 따라서 말하지 마시고 먼저 들어서 그 소리를 네, 듣고 눈은 네, 읽고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듣겠습니다. 수진 씨가 지난주에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저런, 어떡해요? 심하게 다쳤다고 해요? 네, 수술을 했는데 2주일쯤 입원해야 한다고 해요. 로라 씨가 내일 병문안을 가자고 하는데 지엔 씨도 같이 갈래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병문안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과일이나 주스 같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요. 로라 씨는 돈을 모아서 과일 바구니를 사가자고 해요. 그럼 저도 같이 가서 수진 씨를 볼래요. 내일 언제 갈 거예요? 로라 씨는 오후에 가자고 하는데 어때요? 네, 좋아요. 연락 주세요. 네, 잘 들으셨어요? 지금 수진 씨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쵸? 수진 씨가 어디 다쳤어요? 네, 무릎을 다쳤어요.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네, 수술을 했는데 2주일쯤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이제 로라 씨가 민수 씨와 민수 씨에게 병문안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문안 같이 가요. 네, 가요. 제안이었죠. 그래서 가자고 이렇게 있습니다. 병문안을 가자고 해요. 그래서 민수 씨가 치엔 씨에게 같이 갈래요? 하고 물어보죠. 근데 이제 치엔 씨가 궁금해요. 한국에서 병문안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민수 씨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상태인지 누구인지 아니면 얼마나 가까운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과일이나 주스 같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보통 주스 제일 많이 사가지고 가고 과일도 사가지고 가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꽃도 가지고 갔었어요. 병문안을 갈 때.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 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꽃은 사람에 따라서 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은 병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라 씨가 또 제안을 했죠. 무엇을 사가자고? 그쵸? 그래서 돈을 모아서 과일 바구니를 사가자고 해요. 네, 로라 씨가 말했어요. 돈을 모아서 과일 바구니를 사가요. 네,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가자고 해요. 가재요로 바꿀 수 있겠죠. 네, 짧게 말하는 거. 네, 그랬더니 치엔 씨가 좋아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언제 가기로 했어요? 로라 씨가 오후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첸 씨도 좋다고 했네요. 내일은 첸 씨랑 로라 씨랑 민수 씨가 수진 씨 병문안을 내일 오후에 갈 예정입니다. 네. 자, 여기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자, 한국에서의 과일 바구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서 선물하는 것 과일 바구니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 리본을 달고 지금 이제 그 초록색 바구니를 보면 쾌유를 기원합니다 되어 있죠. 보통 병원에 갈 때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갑니다. 쾌유는요, 빨리 치료가 돼서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원한다, 바란다, 소원한다,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하고요. 옆에는 또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있죠. 그래서 출산했을 때도 과일 바구니 선물을 많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과일은 좀 비싸요. 네, 이런 과일 바구니가 비싸서 사실 혼자 사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같이 사기도 합니다. 자, 과일 바구니 보니까 갑자기 과일이 먹고 싶어지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또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번에는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읽어보세요. 듣겠습니다. 수진 씨가 지난주에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저런, 어떡해요? 심하게 다쳤다고 해요? 네, 수술을 했는데 2주일쯤 입원해야 한다고 해요. 로라 씨가 내일 병문안을 가자고 하는데 지엔 씨도 같이 갈래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병문안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과일이나 주스 같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요. 로라 씨는 돈을 모아서 과일 바구니를 사가자고 해요. 그럼 저도 같이 가서 수진 씨를 볼래요. 내일 언제 갈 거예요? 로라 씨는 오후에 가자고 하는데 어때요? 네, 좋아요. 연락 주세요. 네, 잘 읽어보셨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10과의 대화, 두 개의 대화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또 좋은 소식에 대한 어휘, 또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표현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듣기 통해서 소식을 듣고 전하는 이야기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과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